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야 한다.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책 읽는 게 이렇게 좋대. 그러니까 너 꼭 해야 돼. 라는 이런 피드백보다는 그냥 저희 아버지 얘기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벽이면 뒷산에 등산을 가셨거든요. 어린 저를 또 깨워서 같이 가자고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잠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등산을 하는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싫었어요. 당연히 저는 등산을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랐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아버지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매일 새벽에 등산을 다니십니다. 운동 삼아. 그런데 저는 등산이 싫어하는 어른이 되어서 대학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에게 되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신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누구나 그런 시절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 뒷산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몸을 막 쓰고 나면 정신이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저보고 너 운동 다녀야 돼. 산에 다녀야 돼. 그래야 이 몸을 좀 움직여야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좀 잘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인이 박히게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독서라는 건 습관이고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큰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등산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야 한다.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책 읽는 게 이렇게 좋대. 그러니까 넌 꼭 해야 돼. 라는 이런 피드백보다는 그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래서 애 보라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저녁마다 읽었는데 우리 애는 책을 안 읽던데요? 내가 한두 달 책 읽었다고, 내가 한 1년 책 읽었다고 우리 애가 갑자기 나처럼 짠! 하고 훌륭한 독서가로 변신할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 책을 안 읽다가 이제 1년 책 읽었잖아요. 나의 때가 지금 온 거예요. 내가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똑같지 않을까요? 아이도 살면서 이거 좀 이제 책을 읽어야겠는데, 책 안 읽고는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느끼는 어느 지점이 올 거라고요. 제가 어느 날 등산을 하듯이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는 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가 올 때까지 나는 읽으시면 돼요. 내가 읽고 우리 가정에 책 읽는 문화를 만들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살다가 어느 때에 어떤 계기로 나도 좀 읽어야겠는데 라는 때가 오면 그때 여지없이 이 아이는 독서가로 변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이걸 확실히 믿지 않으시면 자꾸 푸시를 하게 돼요. 읽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른의 것이잖아요. 그 책상 치워야 한다고 말하는 엄마처럼. 그러면은 이 어른이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책을 읽은 아이는 다 읽은 다음에는 더 높은 목표가 또 주어지겠죠?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 정도 책 읽어야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가 하달되겠죠? 그러다가 대입도 성공하고 취업도 성공하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안 읽어도 되나요? 아무도 목표를 주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책하고 손절 끝? 우리는 이 아이가 훌륭한 삶을,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한 건데 내가 목표를 정해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 독서가 끝나버린다면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 맞을까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우리 애가 읽지 않았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애 입장에서는 나는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겠죠? 내 목표는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욕구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별로 없거든요. 사이가 좋아야
빵집에도 데려가고 옷가게도 데려가고 도서관도 데려가고 책 읽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워서 푸시를 하고 관계를 망치는 시도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제 스스로 공공도서관에 갈 수 있죠. 그런데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학교 안에 있잖아요. 자기 발로 스스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도서관은 생애 최초로 자기 스스로 그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공공은 누군가 데려가 줘야 되잖아요. 거긴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 발로 도서관에 와보지 않은 아이들도 많아요. 도서관이 어딘지 기억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또 오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책을 읽을지 말지, 도서관을 갈지 말지, 그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최초의 도서관, 그게 학교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학교의 사정이 다르고 그 도서관의 여건이 다르지만 저는 공통적으로 가능하면 문턱을 좀 낮추려고 해요. 우리가 도서관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책을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는 곳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학교고, 그러면은 그 딱딱한 그 건물 안에서 어딘가 좀 마음 둘 수 있는 곳, 내가 잠시 쉴 수 있고 좀 멍 때려도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그런 편안한 곳이 한 군데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 되면,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문턱이 더 이렇게 낮아져서 독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꼭 책 읽으러 왔으니까 책을 읽어, 책을 빌려가, 이런 메시지보다는 책에 관심 없어도 괜찮아, 일단 와. 여기 이 공간에 노출이 되어야 책을 읽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고, 책을 읽어라 마라 푸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꼭 책 안 좋아해도 와서 할 거리가 있게끔 그냥 종이접기 와서 해도 되고, 그냥 공기놀이 하다 가도 되고, 그것도 다 괜찮아. 조용하게 엄숙하게 책을 읽어야 하는 공간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좀 편안함을 주려고 그런 것들을 도서관 운영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